네, 이어지는 순서는 제주 상공인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네, 다시 시작하는 글로벌 제주 상공인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을 녹화 방송을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곳에서 현장에서 직접 또 들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제 발표를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개회식이 끝나고 기조 강연이 끝난 뒤에 또 오랜만에 또 뵙는 상공인 가족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좀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제 발표에도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상공인 포럼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종현 센터장님을 제주 더 큰 내일 센터 김종현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센터장님께서 올라오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마 센터장님께서도 인사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면으로 너무나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마 이곳에 자리하지 못하시고 별도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도 이후에 또 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뒤를 이어 또 보실 분들이 공유하실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이렇게 또 오신 만큼 의미 있는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더 큰 내일 센터 김종현 센터장님께서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올라오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먼저 좀 자리를 좀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동안 또 센터장님께 인사도 좀 드리고 강창일 대사님께 또 마저 인사드리신 분이 계셔서 입구가 좀 약간 혼잡했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 더 큰 내일 센터라고 제주도 청년들을 육성해서 혁신적인 인재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취업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팀들을 창업으로 육성하는 팀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주제를 2주 전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주 상공인들이 모이는데 향후 네트워크도 더 강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플랫폼으로 좀 진화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맡아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려운 주제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맡았는데요. 한 2주간 고민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거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민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릴까 하고요. 오늘 이제 제목은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이 조화되는 제주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최근 뭐 경영이든 경제를 해석하는 범위든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력, 네트워크가 본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 강한 연결이라고 하는 형태의 연결성과 약한 연결이라는 연결의 연결성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약간 드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 되게 중요한 개인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고요.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을 서울에서 나온 다음에 저는 이제 다음이라는 회사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비즈니스 팀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재용 대표가 다음을 창업한 이재용 대표가 회사 게시판에다가 회사를 전주나 경주쯤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농담 같은 글을 회사 낙서판에 글을 남겼는데 제가 그거에 가장 빠르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왕이면 제주로 라고 하는 딱 7글자를 남겼고요. 그 댓글이 기회가 돼서 저는 다음에 제주 이전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팀을 맡아서 다음에 제주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9년부터는 얼마 전에 돌아갔던 넥슨의 이제 김정주 회장을 2008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넥슨그룹에게 다음에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김정주 회장님께서 넥슨그룹도 좀 제주에 옮겨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2009년은 저희 넥슨의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라고 부릅니다. 넥슨을 가지고 있는 NXC라는 회사로 옮겨가서 NXC, 그 다음에 넥슨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중국의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하는 국내 최고의 게임을 수출하고 있는 네오프리아라는 기업까지 제주 이전들을 쭉 하는 역할들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데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제가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 그럼 넥슨이라는 회사를 제주에 옮겨보면서 제주의 본격적인 제주의 미래를 만들려면 제주의 가치로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 섬이다라는 곳을 만들어서 제주의 자연, 제주의 로컬 푸드, 제주의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브랜드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레스토랑도 전국 최초로 만들고, 이시돌 목장과 함께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하는 카페를 만들고, 제주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분식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작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수익금들은 다시 이제 지역에 환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동동은 제주의 문화산업에, 그 다음에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시돌 목장에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무료 병원을 위한 곳에, 그리고 관덕정 무시은 제주올레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에 환원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제가 혁신적인 모델들을 만들고 나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의 혁신들을 좀 많이 만들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제가 이런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에 또 혁신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제주의 혁신들이 많이 가속화되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지금 보는 그래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의 혁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혁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혁신가와 혁신가의 혁신을 이해할 수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전파시킴으로써 혁신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시장으로 장악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제주의 혁신을 계속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혁신가를 길러내야 되고, 혁신가의 혁신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엮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혁신가를 육성하는 제주더큰 네일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제주도정과 만들게 됩니다. 제주더큰 네일센터는 청년들이 스스로 나의 내일을 만들면 제주의 내일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청년들을 육성해서 제주의 내일로 연결하는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혁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주의 경제를 더 혁신적이고 또 글로벌하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새롭게 도약하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제주 상공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복잡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뷰카라고 얘기하는데요, 변동성도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서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동물의 생태, 곤충의 생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파리라고 하는 집단은 먹이가 떨어지면 그냥 각자 도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이를 찾은 파리는 생존하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는 파리는 이제 죽게 되겠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 벌은 또 독특한 생리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벌 집단이 번성을 하면 기존의 여왕벌은 분가를 시작합니다. 이 분가를 할 때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일벌과 벌꿀과 숙벌들을 반으로 나눠서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을 할 때 여왕벌이 선두에 서고요, 나머지는 여왕벌을 따라서 달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여왕벌이 상당히 먹이 자원이 많은 곳에 둥지를 트게 되면 이 벌 집단은 번성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여왕벌이 먹이가 별로 없는 곳에 둥지를 트게 되면 이 집단 전체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큰 리더 한 명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따라서 이제 구성원들이 분업화하는 시스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 드리지만 복합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곤충 집단은 개미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개미는 먹이가 떨어지면 매우 놀랍게도 개미 둥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새로운 먹이를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개미 집단은 먹이가 떨어지면 개미 집단에 있는 개미들이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각자 찾은 먹이를 가지고 다시 둥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페로몬이라고 하는 냄새 나는 호르몬을 뿌리면서 새로운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그럼 먹이를 발견하면 다시 자기가 뿌려놓은 냄새 나는 길을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로몬은 또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거리에 먹이를 찾아 돌아온 길은 냄새가 옅고요. 가까운 거리에 먹이를 찾아온 길은 냄새가 진하죠. 그러면 이 냄새를 따라서 이제 나머지 개미들이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진한 곳으로 개미들이 이동하다 보면 그러면 그곳에 페로몬은 더 많이 뿌려지고 그럼 냄새는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개미 집단 전체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새로운 먹이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거를 복잡계 형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작은 시도입니다. 각각의 개미 집단들은 한 마리의 개미이기 때문에 처음에 발견한 먹이는 매우 작을 줄 모르겠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초기에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과정이 공유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경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 거대한 태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변수들이 상호작용으로 해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파리처럼 각자 도생하는 것들을 단순계라고 합니다. 매우 단순한 구조에 있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게 그 예측 가능한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벌꿀과 같은 집단들을 복합계라고 합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정답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정답을 잘 찾아내서 기획을 하면 나머지는 분업화돼서 그것들을 잘 수행하면 놀라울 정도의 효율성들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대기업 집단, 그 다음에 아니면 관료제가 그러한 거죠. 대기업 집단은 맨 위에 모든 정보를 집약한 기획조정실을 만들고 이 기획실에서 플랜을 만들고 플랜에 따라서 분업을 함으로써 조직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답이 없을 때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적 주체들이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길을 찾아낸 것들이 공유됨으로써 아직 몰랐던 먹거리, 아직 몰랐던 정답이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길을 갑니다. 그것이 스타트업 방식이고 수평적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계로 치면 단순계는 정답이 매우 명확해가지고 망치 그러면 망치는 못을 박아?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복합계는 정답은 있으나 매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자동차나 우주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만들고 바퀴를 만들고 구동장치와 조향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다. 정답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뛰어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체 같은 유기체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 하나의 세포였지만 분화하면서 신체 구조를 만들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엔진만 고치면 되겠지만 그것들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하는 상당한 유기체적인 조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제도 각각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내일의 주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보통 주가 예측 시스템의 복잡계 현상들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잡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세계는 점점 분화되고 있고 점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이 구조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요. 미중 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밸류체인, 공급망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가치 사슬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들을 잘 들으실 겁니다. 하나의 변수가 발생하면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얘기였던 거고 미국과 중국이 얘기였지만 이제 전 세계가 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기민하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네트워크 경제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점점 혁신은 빨라지고 있고 그 혁신을 고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태계 전략들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굳이 생태계 전략이 필요 없었습니다. 국가가 전략을 세우면 나머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생태계 전략이라고 합니다.
왜? 어떠한 것들이 접해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에코시스템, 자연적인 시스템처럼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된 이후에는 도태되는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최적의 미래 질서라고 보는 거죠. 기업도 과거에는 관료제의 기업 시스템에서 점점 유기적인 조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형태의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의 특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룰들이 필요합니다. 기구에는 목표가 명확하고 매우 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역할 분담되어 있어서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된다면 이제는 다양한 리더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목표 중심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원리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죠. 과거에는 한 번 직장을 가지면 평생 직장을 살았는데 한 기업은 내가 한 기업을 가지면 평생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도 이제 10년이면 3번의 이직을 하는 끊임없이 자기의 진로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도 변화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퍼즐형 인간인 사회에서 이제 퀼트형 인재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무언가의 부분의 조합을 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퍼즐도 그러한 것이고 퀼트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퍼즐은 정답이 있다는 거고 퀼트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정답이 있을 때는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해가지고 맞추면 끝납니다. 하지만 퀼트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그게 아닌가 보다. 우리는 처음에 우주선을 만들기로 했는데 배를 만들어야 봐.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집을 만드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기존에는 주어진 정답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이제 스스로 모호한 현실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복잡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복잡계에 대응하는 경제 시스템, 제주 경제가 이 복잡하고 답이 없는 글로벌 경제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양한 그리고 많은 자율적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율적 주체가 스스로 혁신하고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전체의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혁신이 만들어진 것들을 상호 소통하면서 우리의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런 정답의 길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되려면 당연히 이것이 전체의 목적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익이 되야겠죠. 상호작용을 해야 되면 너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길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 전체가 복잡한 상황에서 최적의 답을 만들어가는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점점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지금 경제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주 경제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갈까요?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약한 연결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한 학자가 실험을 한 겁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인할 때 어떻게 구인했습니까? 직업을 찾게 됐습니까? 56%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직을 했다고 하고요. 공식적인 경로는 18%. 내가 시험을 통해서 했던 건 20%. 그러니까 한 40%가 안 되는 정도가 공식적인 경로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공식적인 경로가 강한 연결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우 친한 사람, 매우 강력하게 나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 들어봤더니 자주 만나는 관계에서의 확률은 그 56%에 20%가 안 되고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80%가 나의 새로운 직장을 연결해 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강한 연결이라고 하는 건 매우 높은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서로 잘하는, 제주도 지면 옆집 사람의 밥그릇 숫자까지 다 아는 집단이고요. 약한 연결이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이 거대한 혁신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곳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비슷한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나눌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쟤는 나랑 친한데, 내 사촌인데, 그러면 정보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는 그 정보가 다양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보만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직장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추천하려면 이 사람이 좋은 인재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연결이 창조적인 혁신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연결을 잘 만들어내는 힘, 그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서로 새로운 정보들을 기꺼이 공유하고 그거에 따른 정답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주라고 하는 강한 연결, 우리끼리 매일 보고 매일 협력할 수 있고 매일 비즈니스적 거래를 하는 관계와 가끔 보는 연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신뢰하는 집단 사이의 연결성으로 만들어내느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이 자주 보는 것과 자주 보지 않은 사람이 가끔 보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 이 제주 상공인 글로벌 네트워크죠. 각 지역에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서 여기 와서 1년에 한두 번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밀도 있는 강한 연결과 그리고 신뢰성 있는 약한 연결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우리가 제주로 모인다면 건설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제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종 간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종 간의 결합은 또 약한 연결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걸 주제를 통해서 네트워크화하고 싶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제주 경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집단, 어떠한 지역, 어떠한 사회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경제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 이 7가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자원은 지하자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기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자본이 필요하고요. 제도적으로도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와 아까 신뢰라고 하는 이제 문화적 자본들이 있을 때 그 지역은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네트워크의 재무적 자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은 내가 창업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서로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성공을 하려고 만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 기업이 창업한 후에 돈을 버는 과정에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성과가 나지 않죠.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을 엔젤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주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다시 일어나는 경제가 되려면 제주에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창업들을 재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엔젤 투자한다라고 개인 투자적이라고 하고요. 전문적인 창업 투자를 한다는 게 벤처 캐피탈 창업 투자 회사, 좀 더 나가면 펀드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투자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엔젤 투자입니다. 왜? 처음에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엔젤 투자는 아직 기업가 새로운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을 진입하려고 할 때 도와주는 펀드입니다. 이것들을 지원하려면 이거 지원하면 돈 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에 엔젤 투자는 과거에 장학금을 주듯이 너 좀 똘똘하고 훌륭한데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후배들에게 투자를 하죠. 다만 장학금은 주면 끝나지만 여기는 시장의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청년들은 새로운 시장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세대와 다르게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인적으로 연결되는 교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돈까지 벌 수 있습니다. 지역 벤처 캐피탈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은 경남 벤처 투자라고 지역의 상공인들이 돈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를 만들었습니다. 대한제강이 대주주가 됐고 농협, 경남음의 경남창조경제센터, 지역 경제기들이 17반 돈을 모아서 새로운 투자회사를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역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은 인적 자본입니다. 제주더큰네일센터는 6개월간 혁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육성합니다. 이 인재들을 제주도 밖에 있는 기업들에도 인턴십을 보냅니다. 인턴십을 할 동안에는 저희가 150만 원의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70만 원의 부담과 사대보험을 하는 것으로서 이 청년들을 쓸 수 있고요. 6개월 동안 청년들이 마음이 맞는다 그러면 또 6개월 동안 동일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연결하는 작업에 이미 탐나는 기업이라고 해서 도내 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연결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성, 제주의 청년들이 제주 안에서 제주 밖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데 지원할 수 있는 탐나는 기업도 우리에게 중요한 자본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자문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갈 수 있을 때 멘토링을 해주거나 새로운 제주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때 자문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있다라고 하는 멘토링 사이트입니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올리면 자기 전문성에 필요한 청년들, 자기의 전문성에 필요한 기업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그 상담을 요청하면 그 상담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류입니다. 오늘처럼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거죠. 제주상공회에서는 127차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 경제와 관광 포럼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지적 정보를 교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제주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 군데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이 지원한다면 제주 상공인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들, 필요한 교류들을 한 군데 모아놓는다면, 그리고 제주 경제가 갖고 있는 현안들을 모아놓고 제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 시스템들을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적 자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적인 시스템인데 기존의 제도로 습송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협의한다면 제주에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 자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주 상공인들이 강한 연결, 지역이라고 하는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 이종이고 다른 지역에 활동하는 것들이 연결돼서 더 다양한 제주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더 전문적인 제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상이나 벤처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반드시 여름에서 포럼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안하는 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혁신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미 집단이 새로운 먹이를 찾으러 나갈 때 처음에는 100마리의 개미가 움직여도 처음에 답을 찾아오는 것들은 한 마리, 두 마리이기 때문에 100마리가 움직인 게 비해서는 한 마리, 두 마리의 성과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충분한 규모의 네트워크가 돼야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존의 같은 방식, 복합계 방식으로는 자원이 투입할수록 산술적으로 혁신이 만들어집니다. 네트워크는 초기에는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이 넘으면 기하급수적인 성공을 하죠. 그러면 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할 사람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함께할 자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을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새로운 것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옥션이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쿠팡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은 신세계는 지마켓과 옥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옥션과 지마켓이 처음부터 성공했겠습니까? 쿠팡은 지금도 엄청난 적자 속에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은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거는 매우 강력한 자원이 투입돼야 되고 긴 시간의 인내를 담보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돼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볼더라고 하는 미국의 한 10만인 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테크스타라고 하는 세계 3대 투자나사가 둥지를 트고 여기에 매우 뛰어난 기업과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볼더는 가장 큰 명제가 먼저 죽입니다. 왜? 혁신을 만들어내는 시간 동안은 이해타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너에게, 먼저 우리가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비로소 나중에 큰 이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볼더는 창업자 출신이 기업과 커뮤니티를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료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장기적인 헌신을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어지는데 헌신하게 되어 있고요. 그 헌신하는 방법들을 복잡계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게 돼요. 이 복잡계가 작동할 수 있는 신뢰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갑니다.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기업가를 우선하고 받기보다는 먼저 주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끈끈하게 만드는 것들이 커뮤니티의 초기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창업자는 자기만의 성공에 멈추지 않고 지역 경제 선장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기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행동경제학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먼 거리에 있을 때,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건물을 보는 높이가 다릅니다. 먼 거리에서는 뒤에 높은 건물이 잘 보이죠.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가면 가까운 높이에 있는 건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게 건강에 좋아. 그러면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지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바로 앞에 놔두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되게 좋아 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한 사람은 긴 시간을 보고 비전을 만들 수 있고요. 단기간의 목표는 매우 감각적인 거, 먹을 거, 잠을 자야 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느냐가 단기적인 이익에 침해받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성과보다는 긴 과정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네 여기에서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서 다음 달에 계약해가지고 내년에는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커뮤니티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해서 너무 좋았고 지역의 어르신을 만나서 되게 좋았고 지역의 젊은이를 만나니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형태의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긴 비전, 제주에 대한 애정, 제주에 발전된 소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네트워크는 발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폐쇄적인 강한 연결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주에 대한 애정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다양성, 다양한 세대, 다양한 정보에 대한 개방성들을 주셔야 되고 우리 커뮤니티에는 누구든지 제주에 대한 미래를, 경제를 꿈꾸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을 만들어낼 사람 어디 있는가요? 첫 번째는 헌신할 리더입니다. 우리 네트워크가 강화되려면 지역 경제에 헌신할 리더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가를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리더의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함으로써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보는 매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멘토를 연결한다든가 정보를 연결하는 것들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들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과 그 다음에 지식 정보들이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그것들을 민간이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만이. 물론 민간이 주체해야 되고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왜? 커뮤니티는 자율적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볼더 같은 지역은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지킵니다. 행정은 지원하되 측정하지 않거나 결과를 독촉하지 않는다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현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 한 2주 전에 강연 요청을 해가지고 준비하다 보니 제가 수많은 강연을 다니지만 가장 어려운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상업을, 경제를 이끌었던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 새파란 후배가 강연할 수 있다는 것들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장의 말씀처럼 가장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유의 시간이 아닌 채 2주를 남겨놓고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가장 어려운 주제로 또 좋은 말씀 잘 해주셨기 때문에 김종현 센터장님께서도 제주 상공의 발전을 위해서 큰 지대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계속해서 앉아 계셨는데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약 한 3분 정도만 휴식 시간 잠시 갖고 바로 이곳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디 멀리 가시지 마시고요. 네, 주변에 잠깐 계시고 너무나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는 토론에도 여러분들 꼭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현 센터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아주 의미 있게 또 잘해 주셨고요. 또 이 자리도 함께 하셨는데요. 주제 발표자 좌장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토론석에 앉아 주셨습니다. 오늘 제주 상공인 포럼 좌장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 주신 김동전 제주대학교 부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토론자입니다. 김대현 부산 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이병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김희송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님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윤영준 캐플릭스 대표이사님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주제 발표해 주신 김종현 센터장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살짝 거리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일부 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벗어서 벗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뒤에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는 김동전 부총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좌장을 맡은 김동전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사회자가 전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다시 소개를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2시 30분까지입니다.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 분의 이제 토론이 있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한 두세 분의 이제 질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 5, 6분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강창일 대사의 기조 강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현 우리 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이제 있었는데, 어떻든 지금을 우리가 최대의 위기의 시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값이 이제 아주 상승을 했고, 그런 속에 이제 일본의 엔화가 상당히 저하되고 위엔화도 이제 저하되고 달러는 상당히 올라가고 미 연방 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실물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결국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결국 우리가 최대의 변화가 되면 생각이 상당히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도 상당히 달라져야 되는데, 과거의 방식대로 우리가 재단에서는 위기를 넘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창조경제 강창인 대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주는 사실 창조신화, 창조경제, 이게 지금 우리 이 시기에 제주의 과거를 끌어올렸을 때 정말 창조신화와 창조경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연결시켜 갈 거냐. 또 하나, 제주도민들은 위기 때마다 뭐에 공존 공영의 의식을 갖고 대처해 왔습니다. 혈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마을 간의 공동체,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어 왔죠.
그러한 속에 제주도민들은 상당히 개척적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를 뛰어넘는 바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그러한 위기에 제주도민들이 움츠러들지 말고 정말 얼마나 개방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건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장이 좀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김종현 대표님께서 센터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 약한 연결이 지역을 혁신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몇 가지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고 7가지 자본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부탁하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개방성에 대한 문제, 장기적인 어떤 리더를 길러내야 된다는 그러한 점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어떻든 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라.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의 조화 그리고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러한 몇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또는 지금 현재의 제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폭넓은 그러한 주제들과 함께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해서 이제 김대현 부산 제주도민 자치도민회 회장.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부산 도민회장 김대현입니다. 저는 사실 36년 동안 공직생활만 하다가 퇴직한 지가 한 1년도 안 됐습니다. 됐고 그동안에 제가 새로운 직장과 그다음 부산 제주도민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라니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사회에서 좀 배우는 단계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이래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전 세계에는 지금 한 80억 명의 명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한 대여섯 번의 인적 네트워크로 전부 알 수 있답니다. 아무리 지금 이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한 대여섯 번의 네트워크만 있으면은 다 만날 수 있다.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요 1967년 당시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입증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보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제주 도민들은 그 단계가 아니고 우리 한 3단계 정도면은 다 네트워크가 연결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도민회도 한 1946년도에 우리가 부산 도민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 한 7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선배들이 오프라인 시절에도 그래 뭉쳐서 잘 살아왔는데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뭐 다 같이 뭐냐 경험하면서 이 살아오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지금 부산 뭐 젊은 상공인들은 서로 그 잘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또 도민회 자체도 점점 그 노쇠화, 그러니까 많이 나이 많은 분들이 전부 주축이 되어 있죠. 저는 사실 이 도민회 요즘 도민회의 그 좀 젊은 축에 낍니다. 뭐 청년이죠, 청년. 그러니까 이런 뭐 이 도민회나 우리 육지 사는 우리 그 젊은 뭐 상공인들이 뭉치고 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뭐 잘 되기 위해서는 뭐 많은 그 활성화 방안을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은 뭐 집단보다는 뭐 개인을 우선시하고, 다음은 제주라는 그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그 네트워킹이 매력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그 사실입니다. 다음 개인에게는 뭐냐 실질적인 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익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제주라는 집단을 위해 돈과 시간을 헌신해달라는 것은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쉽게 그 네트워크에 접근시키려면은 첫째, 오프라인보다는 그 온라인으로 하자. 그다음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으로 구성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 그다음 셋째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직접적인 그 개인의 이익이 생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주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본다면은 자발적으로 제주인들이 소규모 취미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면서 작지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저희 도민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지원하면서 다시 모임들을 엮어 나가면서 자연히 그것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고, 더불어 작지만 제주인이라는 누리는 혜택이 많다면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산 도민회 회장의 그런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제주인들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결국 이제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소규모의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제주 자긍심을 키워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병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이신데요. 경력을 봤더니 언론사에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커뮤니티, 카카오, 디지털 미래 정책 연구소, 아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다양한 고견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예, 이병선입니다. 지난 8월 25일에 이 센터장에 취임을 해서 지금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제주 상공인들의 중심인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큰 행사에서 우리 김종현 센터장님의 발표를 듣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좀 이렇게 감회가 있습니다. 사실 김종현 센터장님이 제가 다음에 2008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다음에 제주 이전 프로젝트를
이 일단락을 짓고 넥슨으로 가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겹치지는 않고 이제 그 유넥슨에서 활동하시고 하면서 이제 쭉 관계를 맺어왔었고, 또 이번에 제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또 더큰네일 센터장과 이 창조경제혁센터 센터장으로 이렇게 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사실 더큰네일 센터가 이 인재들을 길러서 또 그것이 창업으로도 연결되고, 그렇다면 그 창업한 기업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또 보육되고 또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 사실 더큰네일 센터뿐만 아니라 제주에 이 창업 혹은 기업 지원과 관련된 많은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주의 이 경제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어떤 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참 발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 또 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그 김정현 센터장 같은 분을 이 발제자로 오늘 초빙을 했다라는 것은 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7년 전에 이제 제주 창조경제센터가 문을 열었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카카오 임원으로서 그 센터의 설립에 모든 과정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담기업이라고 불렀는데요. 전담기업의 책임자로서 정부 분들과 또 도의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센터를 세팅을 했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창조경제라는 개념, 창업 생태계라는 개념, 스타트업 생태계, 이런 말들이 뭐 굉장히 생소할 때였었고, 제주도에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 그런 방식으로의 이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년 지난 지금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혁신경제의 가장 첨단에 서 있는 우리 김정현 센터장의 발표를 듣고 또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보면 그 7년간의 변화가 고스란히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양문석 이사장님 계시지만은 상공회의소 이사장님들이 저희 센터 이사장님을 맡아 주셔서 저희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정말 큰 이 중심 역할을 기둥 역할을 맡아 주셨었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께 발표를 드리면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혁신, 창업 생태계, 그리고 연결, 그리고 그 펀드와 엔젤 투자 말씀을 하셨고요. 이 창조 경제 방식, 그러니까 뭐 창조 경제란 말이 사실 용어가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약간 정치적 색도 어떤 분들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방식, 창업 생태계, 이것이 기존의 어떤 과거의 경제 방식과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발표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하면은 이제 이 가죽 혁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노베이션, 인과 노바의 이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인은 이제 안으로 안이죠. 인사이드, 그러니까 인이고, 노바는 게 새롭게 한다라는 건데, 이제 안으로부터 뭔가 새롭게 바꾸는 거고, 그게 이제 한자를 들어왔을 때 가죽 혁자를 쓴 게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건데, 우리가 왜 이런 스타트업 방식, 창업 생태계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과거와 같이 뭐 자기가 또 회사 설립해서 키워나가고 조금씩 키워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펀드를 조성하고 이런 보육기관들이 스타트업들을 여러 개들을 육성해서 거기서 시드 투자, 엔젤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소위 엑셀레이팅이라고 하죠. 보육을 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지역 경제가 그게 지난 뭐 십수년간의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 그게 그런 방식으로 혁신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뒤따르고 있다가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니까 지금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냥 방식대로 했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죠. 우리나라도
나름 그 혁신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나름 성과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 소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시총 1조 원 이상이 되는 유니콘 기업이 한 30여 개가 나왔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한 20 몇 개라고 하는데 뭐 쿠팡 같이 이미 상장을 해버리고 이런 기업들까지 배달의 민족 같이 이제 외국 기업이 엑시트를 하게 한 기업들 다 포함하면 한 3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처음 모태펀드가 만들어졌던 게 2007년, 8년 노무현 정부 때였었고 이명박 정부 때 팁스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 11년에 기술 기반 창업 프로그램인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엔젤 투자부터 해가지고 성장 펀드 이런 단계별로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의 힘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에 대응해서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고 그 스타트업들이 단 몇 년 만에 1조 원, 10조 원의 회사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물론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30여 개가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모태펀드와 정부의 그동안에 이렇게 어떤 그 좀 불필요하게 불합리하게 비효율적으로 쓰였던 R&D 자금을 이 모태펀드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예산으로 이게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거기에 매칭을 해서 2배, 3배 혹은 뭐 7배, 8배에 매칭을 해서 자본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의 힘으로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토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성장이 된 겁니다. 이거를 중앙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면은 각 지역 경제가 이런 스타트업 방식으로 창업 생태계 방식으로 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작된 게 2015년 창조경제혁센터입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창조경제혁센터가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지난 7년간의 변화를 보면은 이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로 더 큰 내일센터도 생겼고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제주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보육기업으로 등록된 스타트업이 230개에 이릅니다. 저희가 시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약 11억 원 정도의 시드 투자를 했는데 이 11억 원을 한 24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24개의 스타트업에 아주 작은 규모죠 아직까지는. 24개 보육기업이 1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받은 게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배의 성장을 벌써 한 것이죠. 10배, 몇십 배. 바로 이게 이제 창조경제 혁신 방식인 것이고 혁신 생태계인 것이고 창조적인 경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성공한 상공인들이 이런 엔젤 투자와 또 성장 과정에서의 펀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연결을 한다면은 정말 좋은 성과가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 포럼인데요. 제가 이제 언론 시절에 그 일본에서의 경험이 좀 있습니다. 특파원 생활을 3년을 하고 일본에서 4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일본의 제일 동포라고 제일 한국인 중에 절반 정도가 제주 출신입니다. 경남 출신이 절반이고 제주 출신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 절반은 제주 출신들인데 참 고향에 대한 그 애틋함, 고향에 대한 사랑들이 남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에 아까 관동 관서 그 회장님들 참 영상 메시지 들으면서도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런 분들 연결돼서 우리 제주에 찾아오시게 된다면은 앞으로 그런 분들이 이런 스타트업 펀드, 창업 펀드에 기여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으시고 고향에 기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이 생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제주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건가 하는 그리고 펀드를 어떻게 잘 조성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분들은 한 5, 6분 좀 시간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다음 이제 토론에 임해주실 분은 더구나 우리가 이제 금융 불안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로 신한생명투자자와 투용자 본부장도 하셨고 현재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희송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자산운용의 김희송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딱 좀 이제 다르게 느꼈던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이질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2주일 전에 패널로 좀 토론 참석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상공인 이런 관련 단체에 뭐 접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다음에 네트워킹 전문가도 아니고 도대체 난 할 말이 없다. 왜 자꾸 하라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사무국장이 우리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제가 오영고등학교를 85년도에 졸업하고 나갔는데 선배님 해주십시오 해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서울로 간 이후로 제주도에서 3일 이상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핑계로 좀 사실 제주도에서 소홀했는데 그게 그래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제주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게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이나 이런 방면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거를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수락을 하면서 또 하나의 좀 부가적인 제 어떻게 보면은 소망은 통상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오면은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뜻밖의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아시는 분을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좀 아시는 분은 도지사님 서울에서 한 두세 번 뵀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외에도 또 우리 제주은행장 하고 계신 박우혁 행장님 이제 우리 신한금융그룹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인데 두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사실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네트워킹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 상공회의소 또는 또 제외경제연합회 이런 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운해하실까봐 그러는데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두 분밖에 모르는 게 맞는 거죠? 혹시 뭐 손 들어주시면 나중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굉장히 그 네트워킹에 대해서 약한 연결, 강한 연결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옳은 말씀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네트워킹화, 조직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넓고 얕은 그런 관계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을 도입하고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내부로 들어왔을 때 깊고 좁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살면서 지금 느껴온 거로는 제주도 사람들의 속성이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옛날에는 산무라 그랬는데 욕심 없고 나서지 않고 자기 주장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이러면은 절대 안 나섭니다. 한 대여섯 번 부탁하고 사장할 때까지는 안 나서고 그러고 부탁하면은 또 나중에 시키면은요 또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성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약한 연결로 시작하는 넓고 얕은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상공회의소든 아니면 제외경제연합회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한은행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벤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신한생명에서 투융자 대체 투자를 주로 했고 지금도 대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 쪽에서만 거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실물 산업에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시고 성공하시고 이런 분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감탄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통찰력 갖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판단하고 일하는 것이 불과한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업종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모르는 지식, 그다음에 새로운 관점, 그다음에 일을 풀어가는 어떤 이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이게 큰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처럼 제가 제주 상공인을 전혀 몰랐던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이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자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상공회에서든 어디든 월급 받는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 목표를 갖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하고 계속 이렇게 넓게 끌어들이는 그런 관계들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좀 시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 제주 상공인의 어떤 휴먼 네트워크에 기반한 어떤 버추얼적인 이런 커뮤니티, 이런 네트워킹을 말씀드렸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제주도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어떻게 아까 도진아님도 말씀하셨지만 20개 상장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들을 이뤄낼 것이냐, 그래서 제주도를 굉장히 활발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단순히 세제 혜택 준다고 오지 않을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절대 안 내려오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오려면은 시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밸류체인상의 여러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내려오는데 이제 안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또 안 내려오면은 다시 그런 인프라가 절대 생성이 되지 않죠.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서 무엇인가가 돌멩이를 던지고 아니면 단추를 누르는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제가 지난주에 자금 유치하러 아부다비를 좀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온 김에 두바이도 잠깐 다녀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두바이가 굉장히 이제 도박적인 투자를 해서 지금 세계 무역과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난 데인데요. 제주도보다 한 2배 정도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불과 이제 한 50년 전에 6만 명의 어촌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같은 관광 무역 중심지로 된 거는 사실은 제주도라는 이런 물리적 공간, 이런 기후, 천연 기후 이런 것보다 훨씬 불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해냈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걸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느꼈습니다. 첫째가 뭔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거를 누군가는 뭔가는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같으면은 뭐 현대차가 하나 오면은 딱 되겠죠. 그럼 부품회사를 자연적으로 따라오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 경제 아니면 제주도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무엇인가를 갖고 크게 터뜨려야 된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알막툼이라는 그 왕이 이제 그냥 도시를 지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외국 해외 자본의 돈으로 다 돈을 빌려서 도시 자체를 지어 버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잘 지었으니까 와서 여기서 관광도 오시고 여기서 교육도 하시고 이제 여기서 다 모든 걸 다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그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두바이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개방성인데 미팅을 하면요 항상 이제 하얀 옷 입고 터번 두른 이제 그 CEO가 나오고요. 그 옆에는 항상 양복 쫙 빼입은 서양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EO는 크게 좋은 덕담 한번 싹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위해서 유치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됩니다, 안 됩니다, 딱 하는 거는 실제로 양복 입은 서양인이 하더라.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서양인이 CEO 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 얘기는 완전히 개방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개방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권한과 모든 베니핏을 다 오픈해서 전 세계에서 인력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두바이 토착민은 10%고 외국인이 90%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 건설 노동자나 이런 이제 좀 단순 노무자들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급에도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했더라라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꾸 시간이 신경 쓰이네요. 예. 그 사실은 두바이가 발전을 계속 시행하다가 2000년 초에 어마어마한 도박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뭐 부츠 칼리파인데, 그 다음에 뭐 팜 주메이라에서 아예 인공섬 만들고 어마어마한 몇백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이제 했을 때 서울에서도 투자 유치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했습니다. 이건 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인프라를 짓는데 저희가 보기엔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한생명의 돈을 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요번에 같이 이제 그 트리블간 사장님 중에 그 두바이 투자에서 일가를 이루시고 돈을 벌고 회사를 차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지금 증권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오너를 하고 계신데 2005년도에 그 도박 같은 이제 이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했을 때, 이게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고 뭔가 이제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돈 투자하면은 최소한 한 10년 동안은, 이게 원래 돈을 유치해서 공사하고 완공될 때까지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굴러갈 것 같더라. 그래서 일단 투자를 했고, 돈 달달 끌어모으고 대출 다 받아서 투자를 했고, 3년 정도 돼서 나중에 수요가 없을 수 있고 망할 수 있으니까 팔고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이제 벌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제주도는 그런 시스템을 짤 때 저런 먹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투기를 바라고 이제 초기 투자를 했지만 그 투기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더 큰 돈으로 들어와서 그걸 샀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다른 데 어디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바이의 개발에 다 쓰인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누구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기업을 유치해주면은 우리가 한 약속은 다 지킬 것이고 틀림없이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시비는 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이런 확신을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서없는 얘기 좀 짧게, 이제 좀 길었나요?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선봉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제주 스타트업을 창립해서 이제 회장도 맡고 계시고,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주 지역 미래 전략, 뭐 첨단 산업 육성하는 정책을 실제 만들어갔던 우리 윤형준 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저는 캐플릭스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패스라는 이름으로 제주 관광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단법인 이제 제주 스타트업 협회를 만들어서 제가 스타트업 육성을 좀 했었고, 지금은 이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저희 김창 회장님 모시고 제주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비판을 항상 많이 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를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또 이번에 다시 불러주시길래 또 제대로 또 비판 좀 하시라는 얘기인가 해서 이제 한번 조금씩 제가 느꼈던 바를 좀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혁신을 하자, 스타트업 육성하자,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제주도에를 26세 때 서울 가서 IT 사업을 하고 다시 제가 40이 될 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달에 반은 해외에 있고요, 한 달에 반은 서울 반, 제주 반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경계인으로 살다 보니까 기회가 되게 많이 포착이 돼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기회가 만 보듯이, 저는 제주도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여전히 우리 제주도에 계신 선후배님들은 잘 모르시고 세상되는 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첨단 산업을 육성하자는 구호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GRDP가 한 20조 되는데요. 20조. 2010년도에 GRDP가 10조였어요. 10조.
거의 2배가 성장했죠. 전국 1등입니다. 인구는 56만에서 70만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성장한 데는 세종시하고 제주도밖에 없는데, 세종시는 공무원 강제 이주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고요. 제주도는 정말 많은 자본가와 혁신가와 지식가들이 많이 왔죠. 근데 그들의 그 네트워크가 생태계가 대단히 훌륭한데 불구하고 제주도 기존의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아까 강연도 말씀 나왔지만 절대 우리끼리 뭉쳐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융복합을 해야 돼요. 농업에도 융복합, 건설에도 융복합, 관광에도 융복합. 매일매일 컨버전스를 부르짖지만 제일 뒤떨어지는 게 제주도인데 왜 이게 계속 안 될까? GRDP는 10조나 올랐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는 다 누가 가져갔을까? 여전히 제주도 농가 부채는 여전히 전국 1위입니다. 제주도가. 그리고 제주도 내 그 소득 수준이 제일 낮다는 것도 매일 이제 보시지 않습니까? 매일 낮아요. 저희는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울산이 제일 높고 뭐 그런데 그게 사람이 몰리고 GRDP 지역 내 총생산은 오르는데 제주도민들의 부는 증가하지 않지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지만 다른 쪽에서 와서 다 이제 가져가고 있고,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사람의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좀 멀리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잃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자면은 정말 이종 간의 결합, 이주민과의 결합이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목숨처럼 소중한 거다. 이건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 또 이제 첨단 산업 다변화라고 매번 도지사들께서는 10년 내내 부르짖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1차, 3차 산업이 우리 한 GRDP 중에 75% 되고 1차 산업이 10% 됩니다. 한 85%가 1차 산업 편중돼 있는데 이걸 10년째, 20년째 못 깨고 있고 매 구호로만 되고 있는데, 이게 무능한 공무원과 혹은 거기 같이 편승한 도의원들, 공부 안 하는 도의원들, 그리고 지역의 언론이 문제인데, 이 세 군데 이 제주 지역의 미래를 이제 잘 못 보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견제해야 될까 하다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기업가들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상공회의소, 그리고 이제 제주경제인연합회, 그리고 스타트업협회 많은 이제 분들 오셨는데, 기업원들이 네트워킹을 잘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현재 잘 안 굴러가는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제주도 도의회 조직 그리고 언론 조직에 대해서 경종을 일으키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우리 뭐 과거에 이제 다음 넥슨 이런 거 카카오도 이제 유치했었고, 그런데 지금 지사님도 이제 상장기업 20개 유치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 기업들이 와서 정말 제주도 사람들하고 일종의 경제 공동체가 돼서 이 기업을 육성하고 그 이익을 지역 사회에 이제 환원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잘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100개 유치를 하더라도 그런 선순환 구조가 없게 되면 사실은 유치를 해도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낙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든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 상공회의소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어떤 기업 환경 또는 우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기업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을 그러한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제주대학의 경우도 사실은 앞으로 많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인재 양성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장기업과
지역과 연결해서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내서 그러한 인재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김종현 센터장님께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장사 제주 이전 1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주에서 창업하는 과정도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율주체들이 연결되려면 혁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익을 나누자라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오죠. 혁신이 돼야 새로운 이익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익이 만들어지면 협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드리고요. 그 협력은 아까 이제 어떤 분 또 얘기했지만 안으로부터 혁신을 얘기합니다. 외부로부터의 혁신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태도가 가져야 외부 자원이 연결됐을 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혁신과 시너지, 상생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조금 더 제주의 미래를 발전시키면서도 우리 각각의 기업들도 그다음에 우리 제주에 있는 많은 제주인들도 새로운 혁신에 따른 이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두 분만 꼭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한 분이 거소해 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본인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 서울 경제연합에서 왔고요. 많은 얘기 잘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리고 혁신해야 된다, 4차 산업이다. 많은 얘기들 했는데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외지에서 이제 자본을 투자해 놓고 거기서 이제 모든 활동을 하고 모든 어떤 물적 자원들은 다 빠져나가는 결국은 제주도가 이제 어떤 노동력과 어떤 장소만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들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예, 문제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경제에서 어떻게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 그렇다면 분명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건지, 장점은 뭔지, 거기에 비전은 뭔지.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지 그걸 조금 질문하고 싶고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해주고 그런 어떤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일까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제가 간단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의 경우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혁신을 이제 사실 해 나가야 되는데 농담으로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지산을 2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양식업, 양돈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사실 제주가 사실 먹고 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는 스마트 양식이라든가 또는 헬스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제주의 장점, 관광의 경우도 이제 웰리스 관광 이러한 부분을 잘 짜내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제 지역 혁신을 사실은 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오영훈 지사님 오늘 오후에 이제 상장기업 유치 가신다고 그러는데 설명회를 그 설명회 자료들을 좀 보시면 제주가 지금 지역 전략 산업으로 또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뭐 오래된 말이긴 합니다만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정말 어떻든 지금 초연결 시대, 정보화 시대, 첨단 산업 시대 정말 과거의 생각을 갖고서는 지역을 혁신해 나갈 수가 없다. 정말 과거의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아 나가는데 우리 상공회에서 회원 여러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홍익 회장님께 간단히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예. 네, 문홍익입니다. 저는 전 상공회장이 아니고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그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편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는 곳이 제일 편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서로. 그러고시 때 소통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접근성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바쁘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신공항 건설 빨리 건설해야 돼요. 신공항 건설. 세계인들이 하시라도 올 수 있도록. 또 두 번째, 저희들이 제주 상공회수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도가 영어 공용화를 해야 됩니다. 영어 공용화. 이게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하시대요. 표 먹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왜? 전교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우리가 좀 크게 혁신을 좀 하자냐 크게. 세계 영어 공용화 해주고 신공항 건설해주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 깨끗이만 해두면요 기업들이 유치하러도 안 가도 세계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국내 기업 와가지고요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세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큰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문석 회장님 저 끝으로 우리 양문석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면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 패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이런 모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앞으로 꼭 우리 제주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지에 계신 우리 제주하고 인연이 닿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제주도가 새로운 실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오늘 포럼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 순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생해주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부 행사를 마치고 이제 2부 순서는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오찬이 끝난 뒤 2시부터 회의장 2에서 회의장 2에서 신용규
인바이츠 바이오 코아 대표님과 박남희 제3회 제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님 초청 강연이 있고, 오후 3시부터는 회의장 3에서 특별 세션인 청년 상공인 포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제주 상공인 한마음 음악회 그리고 회의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포럼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안내에 따라서 3층 한 층만 밑으로 이동하시면 농나무 한식당이 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해주시고요. 식사할 때는 반드시 입구에서 네임택, 목에 네임택을 걸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동하실 때 오찬 장소로 이동을 하실 때는 네임택 꼭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